5분 뚝딱 철학의 김필량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유럽 전역에 있는 600만 명을 죽였어요.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있는 가스실에서 죽었는데요. 유태인들을 수송한 총책임자가 루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패하자 아이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는데요. 거기서 한 15년을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그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을 하려고 했는데 국제법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드가 아이만을 납치해다가 이스라엘 본국으로 송환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세웠는데요. במקום זה בו אני עומד לפניכם שופטי ישראל. 아이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자신은 유태인을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자기가 왜 유죄라는 거예요. So wie mir das befohlen war. Ich musste ja das machen, was mir befohlen wurde. אלא שבריchtlinien קבעת כמה אנשים צריך Aber in לתפוס לכל den קרוב Richtlinien וקרוב. legten Sie fest, wie viele Leute in jeden Wagen hineinzupferchen seien. Stimmt das? Ich habe den Befehl gehabt, ob sie nun getötet wurden oder nicht, er musste durchgeführt werden. Er ist auf dem administrativen Wege erledigt worden. Ich habe nur ein Teilchen dafür zu erledigen gehabt. Die anderen Teilchen, die notwendig waren, bis so ein Transport rollte, haben die verschiedenen anderen Stellen gehabt.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는 거예요. 이 재판을 유태인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6개월 동안 참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에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에요. 아이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한나 아렌트는 명백히 그가 유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유죄인 이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무능, 그것이 진짜 유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만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무언가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머리가 아마 상당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건요, 아이만이 생각을 거꾸로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야기를 사이먼 사이언에게 골든 서클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분의 영상을 아래 링크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아이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태인을 모아놓고 수송해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만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철도의 길이가 약 17만 킬로미터였다고 해요. 그리고 철도 관련 공무원만 해도 50만 명, 철도 관련 노동자만 해도 9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철도를 움직이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아이만은 철도 시간표를 기가 막히게 짰다 그래요. 그리고 유태인 한 명 한 명한테 일종의 바코드를 심어서 이력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을 아끼려고 기차에다가 아예 가스실을 만들기조차 했어요. 아무튼 일적인 측면만 보면 아이만은 굉장히 유능한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였어요. 사이먼 사이넥은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말해요. 이것이 비단 아이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연구를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훌륭한 리더들은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자동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이먼 사이넥은 이것을 골든 서클이라고 불렀어요. 왜라는 질문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다 동원됐었죠.
그런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최고 항공 권위자였던 랭리라는 사람이 최초로 비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유인 비행이 아니라 무인 비행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성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로 연구진을 꾸렸어요. 그리고 유인 비행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언론도 당연히 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매번 시도를 할 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최초의 유인 비행에 성공한 사람은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 살던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라이트 형제인데요. 두 사람은 대학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고 자금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최초로 유인 비행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들의 최초의 유인 비행 성공 장면 한번 보시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하자마자 랭리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바로 포기했어요. 왜냐면 랭리의 목적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었는데 이 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신이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해버렸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해서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이먼 사이넥은 라이트 형제가 왜라는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라이트 형제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비행에 성공을 하면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라는 꿈이었어요. 비행 자체가 동기, 목적, 가치, 이유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랭리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명예를 얻는 거였어요. 물론 돈을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좋은 가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포인트는 랭리에게 비행의 성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라이트 형제에게는 비행의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랭리도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어야 됐어요. 나는 왜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아마 그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해보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왜 일어나죠? 왜 학교에 가죠? 왜 직장에 가죠? 왜 일을 하죠? 왜 공부를 하죠? 왜 사회적 규범을 지키죠? 왜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죠? 왜 타인들과 어울리려고 하죠? 왜 여행을 떠나죠? 물론 이런 질문에 모두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행위를 그냥 해요. 그리고 나중에 너 왜 그거 했냐 라고 물으면 이러저러한 이유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행위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사이먼 사이넥의 골든서클 개념이에요.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